거짓말이 들통나서 바람이나 환승 때문에 혹은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다가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헤어지신 분들 많으시죠? 그리고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. 한번 깨진 신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걸까? 사과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런데 신뢰가 깨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그 사과가 오히려 재회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오늘은 왜 사과로는 안 되는지,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뭐가 필요한지,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재회가 되는 케이스와 절대 안 되는 케이스를 딱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. 신뢰가 깨졌다고 다 끝난 건 아니에요. 단 순서를 틀리면 그때는 진짜 끝입니다. 신뢰가 깨지면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될 것 같잖아요. 그래서 그 행동 안 할게, 미안해, 이렇게만 해요. 그런데 이게 믿어지실까요? 이미 신뢰는 다 깨졌는데요. 예를 들어볼게요. 내가 친한 친구를 때려놓고 때려서 미안해, 다신 안 때릴게 한다고 그 말이 와닿나요? 오히려 상대 머릿속엔 두 가지만 남아요. 얘는 날 때렸던 사람, 그리고 또 때릴 수도 있는 사람.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인데 내가 왜 다시 잘 지내야 하지? 이렇게 무작정 하는 사과는 나를 그냥 문제 있는 사람으로만 보이게 만들 뿐이에요. 이미 붙잡고 매달리고 사과까지 다 하고 오셨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그럼 왜 사과가 안 통할까요? 핵심은 이거예요. 상대는 사과를 받고 싶어서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거든요. 이 사람을 다시 믿어도 될까? 이런 사람이랑 앞으로도 함께해도 괜찮을까? 이 판단의 문제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미안해, 앞으로 안 그럴게 하면 상대한텐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지금도 결국 네 입장이 먼저구나로 번역돼서 들려요.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내 입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먼저 정확히 보는 거예요. 단순히 배신감이 큰 건지 아니면 앞으로 또 이러면 어쩌나 하는 현실적인 불안인지, 이걸 구분 못하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힙니다. 상대는 왜 그랬는지보다 그래서 내가 왜 불안해졌는지를 먼저 풀어주길 원하거든요. 그럼 무너진 신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접시든 신뢰든 한번 깨진 건 억지로 이어붙이면 임시방편밖에 안 돼요.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이 실수하는 게 문제됐던 행동만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. 술 때문에 헤어졌다면 나 이제 술 안 마실게, 이건 안 통해요. 어차피 또 마실 거잖아요.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의 원인을 고쳐야 됩니다. 왜 그렇게 마셨나 보니 혼자 밤이 적적해서였다면 집에서 근사하게 시간 보낼 다른 걸 만들어서 이제 안 마셔도 되겠더라, 이렇게 가야 그나마 믿어져요. 그리고 신뢰는 한두 번 달라진 모습 보여준다고 쌓이는 게 아니라 믿을만한 행동이 꾸준히 반복돼야 생기는 결과예요. 그래서 가만히 시간만 보내거나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최악입니다. 바람이나 환승 이별도 원리는 똑같아요.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연애는 의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시간이든 돈이든 정성이든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만족을 느껴야 하는데 내 곁에서 그게 태워지지 않을 때 딱 그때 그걸 채워주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. 재밌는 건 바람 상대가 나보다 조건이 좋은 경우는 오히려 드물어요. 대신 그 사람은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장점을 귀하게 봐주고 고마워하고 대화가 통했던 거예요. 영원한 사랑이란 건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만들어내는 결과거든요. 그래서 재회하려면 네 행복은 나만이 줄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해요. 그 사람 음식 취향 하나까지 알고 웃어주는 것부터가 그 시작입니다. 가스라이팅으로 상처받고 헤어진 경우도 있죠.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건 당하는 동안엔 내가 당하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. 사소한 걸로 갑자기 폭발하는데 싸우다 보면 늘 내가 잘못한 게 돼 있어요. 자기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,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, 그러다 보면 내가 실수만 안 하면 되겠지 하는 사이클에 갇히는 거죠. 좋을 땐 또 누구보다 잘해주니까 여기에 중독되고요. 그러니 정말 나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상대가 자기 편하려고 하는 말인지 냉철하게 봐야 해요. 이렇게 신뢰가 얽히고 설킨 상황은 혼자서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.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 상황을 자세히 남겨주시면 같이 봐드릴게요. 그럼 신뢰가 깨졌어도 재회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뭐가 다를까요? 가장 큰 건 시간이에요. 이별하고 최소 일주일 안은 제대로 준비해서 움직여야 하고 2달이 지나버리면 상대는 이미 마음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실제로 무려 1년 동안 직업이며 이름이며 다 속이고 만나온 분은 없는 신뢰를 다시 쌓는 것도 문제지만 그 1년의 행동을 전부 해명해야 해서 정말 어려웠어요. 반대로 한 달도 안 되는 연애에서 같은 거짓말을 3번이나 했는데도 아직 정이 남은 골든타임이라 20일 만에 재회한 분도 있어요. 단 이때도 매달리면 상대 눈엔 이기적으로만 보여요. 특히 상대가 불안이 큰 사람이면 내가 더 사랑하니까 같은 말은 안 통하고 다른 사람 아니라 왜 꼭 나여야 하는지를 납득시켜야 합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신뢰가 깨져서 헤어졌을 때 재회는 얼마나 진심으로 사과하느냐로 되는 게 아니에요. 상대 감정을 얼마나 정확히 읽어주는가, 그리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예측 가능한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.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 구조를 차단하고 또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지까지 상대가 안심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하는 거예요. 한 번 깨진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복구된다, 이것만 기억하세요. 그리고 이건 골든타임 안에 움직여야 하고요. 내 상황이 재회가 되는 케이스인지, 어디서 신뢰가 깨졌고 뭘 바꿔야 하는지 혼자 도저히 안 잡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 이별 상황 진단지를 자세히 남겨주세요. 핵심만 딱 잡아서 같이 봐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